제가 맥란 대첩이 벌어진 여기 진도 지역에는 유물이 발견이 안 되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몇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유물이 발견될 수 없는 지역에서 유물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문화재청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명란 대첩이 일어난 바다에서 찾은 해전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이미지 보면은 진도 대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내용 한번 잠시 보도록 하죠.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사에서 손꼽히는 명장 중 한 명으로 그가 만든 불멸의 기록은 신화로 남아있다. 크고 작은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었고 특히 13척의 배를 가지고 130여 척의 외선을 상대한 명란 대첩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30여 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나요. 왜 이렇게 뭐 300척이나 130여 척 등으로 이제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기에 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명란 해전에서 참전했던 일본 병력에 대한 논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중일기 정유일기 1권을 보면 적선 133척이 정유일기 2권을 보면 적선 130여 척으로 나온다. 난중일기를 엮은 간행가는 적선을 330척으로 표기하나 이는 난중일기를 잘못 판독한 것이다. 유득공의 이충무 전서에는 333척으로 나오고 한편 난중 잡록에서는 병선 수백 척으로 이충무 공전서와 연녀 실기술은 5에서 600척에 이른다고 한다. 한편 선조실록의 장계 등에서는 130여 척으로 나온다는 데다 입으로 전해져서 과장되었다고 보는 추측이 있으나 최근 20세기 들어서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국내 연구들에서도 330척 이상으로 보는 것이 당시 일본의 문서들에서 언급한 병력수와 우리 문헌상에서 병력수를 모두 확인했을 때 330척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멸에 가까운 10여 척에 도망했다는 것을 정설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문헌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선박의 수가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130여 척에서 뭐 500척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는 330여 척 이제 이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망가는 거는 10여 척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란 해첩에 이제 배에 이제 수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명란 대첩에서 일어나 진도 앞바다에서 유물이 이제 발굴됐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2년부터 시행한 진도 명란 대첩으로 해역, 수중 발굴 조사에서도 이 같은 해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조사 해역은 예로부터 조류가 글쎄요 선박을 운항하기 힘들기로 유명한 4대 험조초 중 하나인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벽파진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명란 대첩이 벌어졌던 곳 가까이에서 위치하고 있다. 명란 대첩 해역 수중 유적은 돌봄의 근거로 존재가 알려졌는데 2011년도 문화재청은 서울경찰청과 합동수사로 문화재 도굴범을 검거했다. 이때 압수된 유물이 명란 대첩로 해역에서 도굴한 청자, 베개 등 9점이 있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듬해 서울경찰청의 협조로 유적의 위치 정보를 받아 탐사를 실시했다. 구 6차례 수중 발굴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청자와 독이다. 울돌목은 남해와 서해를 잇는 길목이며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해상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때문에 백기를 이용해 운반했던 고급 청자나 뱃사람들의 생활용품이 발견된 유물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물이 발굴되어 있는 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4km 지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물은 청자나 뱃사람 등의 생활용품이 발견된 유물이 대다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물 다수 발견. 자, 이 중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유물도 발견되었다. 소서 승자 총통 3점, 석한 6점, 노기 2점 등이다. 소서 승자통은 조선시대에 사용한 개인용 화기로 발굴조사 이전까지 실물은 물론이고 문헌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소서 승자 총통이 발견되기 전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소형 화기로는 세총통과 승자 총통, 승자 총통을 개량한 별승자 총통, 사승자 총통, 소승자 총통 등이 있다. 자, 요런 이제 유물이 이제 발견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여기 4번은 이게 돌을 구형으로 다듬은 석판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살 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런 돌을 이제 쌓았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맥락 대첩에 이제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청자나 뱃사람 생활용품이 대다수 이제 발견이 되고 자, 나머지 이제 몇 점이 발견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도올형으로 구성된 탄환이 이제 발견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하고 조선에 이제 해전이 발생했으며 전투에 관련돼 있고 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적들이 발견이 돼야지 왜 이런 게 발견이 됩니까? 자, 그것도 뱃사람이 사용했다는 이렇게 청자 생활용품이 주로 나왔다는 게 이게 과연 이 지역이 해전이 벌어진 지역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해전 문화재청이 이제 다른 내용을 또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다 보면 명란 대첩로 해역에서 발견한 유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유물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여기다 보면은 이 유물은 아이러니하게 도굴꾼들의 4분 덕분에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남 진도 명란대첩으로 해역을 찬란한 해양 실크로드의 보고다. 2012년에 이 해역에서 소소 승자 총통을 출수하면서 처음 실체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이제 해협에서 나온 그런 무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현재 여기서 이제 출토됐다고 하네요. 왼쪽에 요 진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요 울돌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남이 이제 여기 근방에서 발굴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어스로 그 유적이 발굴된 지점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진도대교가 되겠습니다. 그 유물이 발견된 장소가 현재 이쯤에서 발견이 됐대요. 도굴꾼들이 여기서 이제 유물을 건져가지고 자기 내분 때문에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데 도굴꾼들이 이 지점에서 유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유물은 이쪽에서 발굴이 됐다고 하네요. 참 웃긴 현상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센터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처음에 일본 수군들이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를 때 이렇게 바다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물이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배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수월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조선 수군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막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회전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흐름이 이제 바뀌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조선 수군이 이제 벌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 포를 쏘고 전쟁을 해가지고 물살이 바뀌어가지고
그 배가 이제 파손되면서 이렇게 떨려와 가지고 유물이 여기에서 이제 발굴이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살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포 같은 게 이렇게 수킬로나 되는 이 지점까지 때밀려 내려올 수가 있나요? 이제 물살이 이제 이렇게 흐르거나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이제 하루에 이제 4번 정도 이제 바뀐다고 하네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 이제 6시간 이제 간격으로 해가지고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이제 6시간 간격으로 바뀌는데, 한 번은 이렇게 6시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6시간 또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물이 흐르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 바뀌는 시간이 이제 6시간으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군이 이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전쟁을 울돌먹이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흘렀는데, 시간이 이제 6시간 지나면서 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제 물살이 이제 많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물살이 이제 강해지면 여기서 이제 배가 파손이 되면 떨려와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침수가 된대요. 그래서 유물이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이쪽 지점에서 전투 후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물살의 영향으로 이까지 떠밀려 온다면 일직선성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현재 3km가 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그 유물 발굴이고요. 여기가 이제 물살이 험하고 안 좋으니까 여기 일반 선박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박들이 이제 침몰하잖아요. 그러면 그 침몰한 선박들이 사용했던 이제 유물과 유적이 이제 발견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용품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경향신문에서 올려놓은 기사 자료가 있는데요. 보물선 지도 명란 대첩서 해역에서 유물 500여 점 발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 진도군 군내면 명란대첩로 앞바다에서 장군의 원형인 요가와 최고급 청자류 2000년 전에 사용된 토기, 임진왜란 때의 도월 포탄인 석화 등 유물 500여 점이 발굴됐다. 이런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자류가 다수로 발견이 되고 임진왜란에 사용했던 거는 석탄하고 포탄 뭐 몇몇 돌 요거만 이제 몇 개만 발견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온 유물인데요. 전신에 이런 일반적인 생활용품 이런 것만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이제 청자류가 되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제 현재 임진왜란 때 사용한 이제 선박의 이제 무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일본이 사용했는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포가 출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발굴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죠. 자, 임진왜란 중 사용된 일본 화포 소카시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포가 이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발견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석화시의 사이즈는 여러 가지인데, 대형인 것은 포신이 250에서 190cm, 소형은 90cm이며, 자포는 20에서 30cm 정도가 된다. 사용하는 탄화일 무게는 1.5에서 1.9kg나 되고, 15에서 19kg으로 유효 사정거리는 약 330에서 440m다. 자, 요런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무기가 이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발견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진도도교 울돌목에서 여기서 전투가 발생했으면 이 무거운 포들이 그럼 여기서 이까지 이게 떨려온다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라남도 진도에서 요 소승자 총통이 이렇게 가벼운 게 이게 발굴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이 포는 왜 발견이 안 되나요? 자, 이런 포가 발견이 안 되면 바다라서 그러면 염분의 부식대가 또 없어졌다고 하겠죠?
그럼 이런 소승자 총이 부식이 빠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꺼운 포가 부식이 빠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물이 발견됐다고 그러면은 이 지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마도에서 전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엄청나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 주변에 산발적으로 전부 이렇게 나와야 유물이 발굴된다고 보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 진도대교나 이 주변에 여기에도 이제 배가 침몰했다면 이 주변 모두에 모든 유적이 나와야 되죠. 아니 고작 유물이 발견되는 게 5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다수가 다 생활 필수품이고 그러면 군인들이 사용했는 자기로 든 밥그릇이나 그뭐 포는 왜 발견이 안 되나요? 밥그릇이 뭐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자기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군인들이 사용했던 자기 그릇이 이제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수천 년 가도 안 썩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생활품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300여척이라는 그런 군선이 침몰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500개 정도의 유물만 발견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의 10배나 되는 5,000점의 유물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이제 거물을 막 던지면은 그냥 유물이 막 거물에 딸려 나오는 정도가 돼야 여기에 명란 대첩이 발생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유물 한 점 안 나오는 지역이 무슨 명란 대첩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까? 자, 명란 대첩 회전사라고 기념 전시관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앞전에 본 지도 보이시죠? 자, 이 지도 명란 회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가 현재 여기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가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란 회전도 보면은 조선 수군이 이렇게 일자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은 자, 명란 회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새 사용이라고 했는데요. 충무가 이순신이 철사를 엮은 철주를 전투에 사용했다. 휴중철새, 철사를 엮은 철줄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도대교가 있는 폭이 가장 좁은 자리에 걸었다. 양쪽에 막개를 박아놓고 세 줄은 물속에 잠기게 숨겨놓은 뒤 일본 수군을 기다리는 것인데 1597년 10월 25일에 오전 11시경에 의량진에서 출발한 333척의 일본 수군은 우수양으로 흐르는 밀물을 타고 빠른 속도로 울돌목에 들어선다. 그들이 울돌목에 들어서자 수중 철새에 걸려 차곡차곡 쌓이며 서로 부딪혀 여지없이 부서진다. 오후 1시경 밀물이 끝나고 물길이 멈춘다. 일본 수군은 좁은 소로에 갇혀 오다가도 못한 채로 혼란이 빠졌을 때 이순신 장군의 전선들이 전진하며 각종 화포로 빗발처럼 퍼붓는다. 다시 썰물이 되는 순간 정지했던 물길이 거꾸로 바뀌어 외수군 쪽으로 흐른다. 유리하던 조루마저 불리하게 변하자 조선 수군이 떠내려가는 일본 수군을 완전히 섬멸한다. 자, 이런 내용에 보면 이 철새를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전에 아마 요렇게 철새를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선박을 일렬로 이렇게 묶었다 생각하고 요렇게 이제 그래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설은 당시 전라우수사 김옥추가 자신의 행적을 직접 기록한 현무 공실기의 철새 즉 쇠사슬과 철구로 적선을 꿰때렸다는 기록에서 유래한 것이다. 실제로 20세기 초 일본의 연구무연에 의해서 명란해전에서 10여 척만 도망했는데 실제로 당시 조선 해군의 함포에 의해서 침몰한 함선보다 해류의 철새에 의해 파괴된 함선이 더 많음을 확실하다고 고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하고 철구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란 해전도를 보면은 이렇게 조선의 이제 선박을 일자 형태로 이제 그려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쇠사슬하고 철제를 이용해가 이래 배를 이제 묶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일본 전함이 대기한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진도 다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 수군이 이제 이렇게 일자로 철새를 이제 묶었다고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를 이용해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가까운 지점을 이용해 가지고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배를 연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거리를 확인해 보면 659m, 거의 700m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쇠사슬이 얼마나 길어가지고 이 700m나 되는 이 거리에 조선의 수군의 선박을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아시죠? 보통 100m 달리기 하면 그 거리가 100m 아닙니까? 자, 700m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100m가 7개나 되는 거리에 배를 정착을 하고 거기다가 쇠사슬을 묶었대요. 그것도 고작 13척밖에 안 되는 그런 배를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번 태학기에 보면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명란 해전 때 그런 뭐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선박이 보이시죠? 자, 요게 철갑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거북선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확대해 보면은 선박을 이제 모양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선박 위쪽에 보면은 무슨 판을 덮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철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철판이면은 이 거북선의 이제 초기 형태의 이제 모습이 되겠죠. 자, 앞전에 이제 설명했는 내용을 보면 이 쇠사슬이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판으로 둘러싸인 이 선박을 이제 고정을 이제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선박끼리 이제 같이 이제 묶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판으로 둘러싸인 선박이 이 앞쪽으로 이제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전투 어선들이 이 뒤쪽으로 이제 배치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철판으로 무장해 있는 이 철갑선을 앞쪽으로 이제 배치함으로써 방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을 하나하나 같이 한 무리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쇠사슬을 이용해 가지고 선박끼리 같이 묶어 가지고 고정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갑선은 일본 배와 전투를 할 때 이제 방패 역할을 했고, 실제 싸울 수 있는 배들은 이 뒤쪽 배에서 이제 전쟁을 했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포를 쐈겠죠. 포를 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를 하나씩 침몰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 철갑선을 실제 전투선에 이제 앞쪽으로 이제 배치하면서 이제 방패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물살의 이제 흐름을 타고 앞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일본 배를 하나씩 밀고 가면서 이제 격침을 했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거북선의 이제 초기 모델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철갑선이 실제 전투 모선에 이제 앞에 배치됨으로써 이제 방패 역할을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쇠사슬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배를 고정 후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철구도 이제 같이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판으로 덮고 난 다음에 나머지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명란해전 대승의 비결은 사대부 희생이 빛났다. 명란해전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대부들의 솜, 이불, 배교체를 걷어다가 물에 담가
적신뒤 12척 배에 걸었더니 왜군의 조총 탄환이 그것을 뚫지 못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의 12척 신화로 유명한 명량해전에 거센 물살을 이용해 승리했다지만 왜군의 조총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충무공의 신음을 받던 선비 출신 장수 오익창이 기록한 사오집을 보면 그 비밀이 풀린다. 사대불에 소미불 100여 채를 걷어다가 물에 담가 적신 뒤 12척의 배에 걸었더니 왜군의 조총 탄환이 그것을 뚫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또 동화를 배에 가득 싣고 군사들이 목마를 때마다 먹였다니 갈증이 해결됐다며 이순신 장군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감탄했다는 오이창 자신의 활약성도 돋보인다. 이순신 장군의 힘을 모아 돕는다면 살 것이요, 죽더라도 나라에 충성했다면 명분은 남을 것이다. 피난길에 나선 사대부들을 설득해 식량과 옷을 조달하게 한 것도 승리의 밑바탕이 되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이 선박에 철갑을 위에 덮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빈 곳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면 나무에 이제 취약점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소음 이불을 이용해 가지고 물의 적사가 이 위쪽이나 이런 데 빈 곳에 이제 덮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선에서 이제 조총을 이렇게 발사를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뚫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뒤쪽에 이제 선박을 보면은 배가 이제 한두 척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자, 앞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철갑선이 배치되고 그것을 이제 막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 전투 시에는 물의 흐름이 이제 일본 진영에서 조선군 쪽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물이 흘렀다면 나중에 전투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물살이 다시 반대쪽으로 이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철갑선을 앞세운 이 조선 수군들이 대포와 활을 쏘면서 화공술과 같이 이제 겸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면 분명히 여기에 이제 모든 일본 선박들은 이제 격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맹난해전 때 사용했는 선박이나 예전에 임진왜란에 사용했던 선박들이 제가 동력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한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중국 송나라의 독특한 차륜선이라고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차륜선이 뭐냐고 하면은 여기 무경총료에 나타나 있는 송나라의 차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배에 이제 노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물레방아 형태의 노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람이 발을 이용해 가지고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은 이것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하거나 뒤로 이동하고 이제 그런 기계식 장치인데요. 보통 우리 유원지에 가면은 오리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탈면은 이제 발로 이렇게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 있지 않아요? 자, 그런 원리가 이제 차륜선이 되는데요. 요런 물레방아 아시죠? 요런 물레방아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배가 앞으로 가거나 후진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이제 개발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장치라고 하네요.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선박들이 동력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KBS 역사천에서 예전에 임진왜란의 비거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의 수레를 만들어 하늘을 나는 연처럼 깃과 날개를 달고 비거 속에서 풀무지를 하여 규칙적으로 센 바람을 일으켜
사람이 헤엄치는 것처럼 또는 자벌레가 굽혔다 폈다 하는 것처럼 하여 바람과 기운을 내게 한다면 두 날개가 자연히 날아서 한순간에 천리를 가는 형세를 지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비거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비거 속에서 풀무지를 하여 규칙적으로 센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풀무질이라는 것은 이제 부채질을 이제 의미하고, 부채질을 하니까 이제 센 바람이 이제 생성이 되가 이제 비거가 이제 날아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원료를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또 중국의 이제 화석연료를 설명해주는 한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석탄, 중국서 먼저 실용화, 산업화 후 유럽 양산이라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탄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에서보다 동양에서 더 오래전에 석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중국 만주 선양에서 발굴된 BC 4000년경에 신석기 유물에서 검은 갈탄을 깎아 만든 장식물이 나왔다. 또 만주 푸순에서 BC 1000년경에 구리를 재련하는데 석탄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중국 고대에는 이제 석탄을 이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KBS 영상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면, 자, 비거 속에서 풀무질을 하여 규칙적으로 센 바람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자, 부채질을 하면은 바로 요 석탄을 태워가지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비거가 날아갔다. 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북선이나 미지근란이 발생했던 시점에 선박들이 동역선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 거북선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영국의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의 거북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1768년에 처음 발간되고 현재 250년이 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에 이렇게 거북선의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북선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배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북선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1768년도 이 시점에 이런 거북선을 본 그림을 자기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이렇게 그려 나왔을까요? 자, 이 그림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려져 있죠. 자, 이것은 거북선을 가까이서 직접 봤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거북선을 그려놨는데 위에 보면은 돛을 다는 그런 기둥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철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거북선 머리 쪽에 보면 이제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중국에서는 석탄을 사용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북선을 이제 움직일 때 석탄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연기가 이제 뿜어져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요? 이 그린 시점을 보면은 1768년 브리테니커 백과선이 출간된 이후에 이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고 이제 예측돼 볼 수가 있겠죠. 서양의 산업화가 언제 발생했죠? 서양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한번 봅시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약 1760년도부터 1820년도 사이에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산업혁명에 사용했다는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 만든 기계장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 형태를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를 한번 봅시다. 1760년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탄생되는 시기를 보면 1768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산업혁명이 1760년도쯤에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연대를 보면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은 자,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이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요 거북선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북선을 보니까 이게 동력 장치로 움직이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선의 이 기술력을 이제 모방해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으킨 것이 바로 서양의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머리에 연기가 나오고 특히 이 돛을 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저는 동력선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의 화석연료인 석탄을 이용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송나라의 기회장치인 이 차륜선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기술과 차륜선의 기술이 이제 접합돼 가지고 바로 동력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서양이 이 거북선의 동력 장치를 이제 보고 그것을 이제 모방하기 위해 1760년도쯤에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진왜란 때 사용했는 선박이 차후에는 이제 동력선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임진왜란에 이제 승자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북선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1675년에 제작된 페르디난드 베르비에스트의 증기 자동차는 실제로 운행했다. 1675년 벨기에 예수의 신부가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인 소형 증기 마차를 만들었다. 독일 연구팀은 최근 이 차량의 역사적 설명에 따라 차량을 재현해 실제로 운전할 수 있었는지 확인했다. 실제로 테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30열기관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차량의 최초 설계자는 엔지니어나 기술자가 아니라 벨기에의 예수의 신부인 중국 선교사로 파병된 페르디난드 베르비에스트가 거의 350년 전에 자율주행차를 설계했다. 그는 실제로 자동차의 발명가였다. 탈 것은 불타는 석탄으로 가득 찬 주전자에 의해 구동되었으며 그 열에서 증기가 생성됐다. 1675년에 그는 그의 작은 사륜 자동차를 완성하고 베이징에서 시연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이 성과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베르비에스트가 자신의 상관들을 위해 중국에서 예수회의 모든 과학적 업적을 요약한 보고서는 단 하나뿐이다. 당시 딜링엔에서 인쇄되었던 이 책 아스트로노미아 유럽회의어는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왔으며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소형차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 내용에서 벨기에의 예수의 신부인 중국 선교사로 파병된 페르디난드 베르비에스트가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1592년 임진왜란에서 사용한 하늘을 나르는 비거의 기술이 조선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 부대통령인 엘고어가 말한 내용에 고려에서 개발한 금속 활자 기술인 직지심체 요자를 고려에서 가톨릭이 배워갔으나 그것을 유럽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가톨릭 예수회가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다. 케임브리지 중국사를 쓴 패트리샤 에브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송나라 당시 유럽은 발전적인 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되는 거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외나라에서 조선을 이제 침략할 때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부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 이제 수도를 칠 필요는 없죠. 자, 왜 그러냐면 일본의 선박이 300여척이 넘으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전라도 쪽 남쪽을 이용해가 이 바다를 경유해가 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공을 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 많은 선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바다를 이용해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단번에 수도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닷길을 이용해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이제 모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이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수도가 이 남경 쪽이나 여기 우한 쪽에 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자, 제주도나 이렇게 남해를 거쳐가 이렇게 오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배로 갈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병력과 물자를 이제 내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육지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더 이상 이제 배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대륙에서 일어나는 요 일을 여기 이제 한반도 여기 이제 부산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놓은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대마도를 거쳐 가지고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 현재 서울 한양을 쳤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고 배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로 이동 후 바로 이렇게 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 여기 임진왜란이 벌어졌다면 바다를 이용해가 이렇게 배를 타고 바로 이제 한양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말을 이렇게 힘들게 육지에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도 임진왜란은 이렇게 대륙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 한 예로 조선이 프랑스와 미국의 침입을 물리치다 병인양요하고 신민양요 예가 있는데요. 조선 시대 말기에 서양 여러 나라가 조선에 다가와 무역을 하거나 천주교를 전하려 하였다. 그러나 서양인은 풍속이 다르고 침략 영향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의 교류를 거부하였다. 자, 그런데 프랑스의 신부들이 조선에서 천주교를 전하다가 정부의 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일어났는데 프랑스를 이를 이유로 강화도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의 저항으로 결국 퇴각하게 되었고 1866년도에 병인양요가 일어났는데 그때 프랑스 군인들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조선의 기증품을 훔쳐 달아났다. 한편 미국의 무역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평양 주민의 공격을 받고 배가 불타버렸다. 자, 미국은 이를 알고 군대를 보내 강화도를 침범하였다. 조선군은 미국에 맞서 용감히 싸웠으나 미군의 강력한 대포 앞에 조선군의 피해가 컸다. 그러나 조선군은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결국 미군은 물러났다. 이게 이제 1871년 신민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와 신민양요를 예를 들어봐도 그것을 내용을 알 수가 있죠. 프랑스군과 미군이 배를 타고 이 조선을 이제 공략했잖아요. 프랑스군은 이제 강도에 왔고 미국군은 대동강에 왔는데 자, 프랑스군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현재 이제 병인양요에 이제 지도를 보고 있는데 바로 배를 타고 이 한양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한성근 활약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경로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함대 1차 침입로 경로가 되고 프랑스 함대 2차 침입로 경로가 되겠습니다. 구글 어스로 확인해 보면 배를 타고 이제 한양에 있는 이제 서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마도를 거쳐가 부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양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남해안을 이동해가 배를 타고 바로 이렇게 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대륙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배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선박이 여기서 정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호남과 호서를 바탕으로 해가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앞전에 모든 자료를 검토했을 때, 자, 이 부분 양자경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자, 이 호서와 이제 호남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